그러던 참에 거간꾼 만수가 트럭을 몰고 득달같이 달려왔다. 내외간 상의도 없이 파는 것이지만 덕길이에게 돈을 붙일 욕심으로 이것만은 정필씨 아내도 그냥 보고만 있었다. 소 2마리를 트럭에 싣고 객은 소에 가서 달았더니 거간꾼 눈대중이 어지간해서 몇 킬로 틀리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소와 바꾼 돈 600여만 원을 통장에 입금시키면서 정필씨는 50만 원을 슬쩍 떼어냈다. 소를 판 것은 혼담이 파의된 데 대한 화풀이 겸 소도 클 만큼 컸기 때문인데 어디에 쓰겠다는 뚜렷한 용처도 정하지 않았던 까닭에 덕길이에게 돈을 붙이는 것도 내키지는 않았다. 따라서 그가 50만 원을 떼어낸 것은 무엇이든 쓰고 싶은 때가 생기면 쓰자는 생각에서였다. 정필씨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다. 산악 같은 큰 소 2마리 값으로 받은 돈이기는 하지만 통장에 거금이 올라 있는 데다가 왼쪽 가슴은 묵직한 현금이 지그시 누르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그것도 잠시 트럭에 실려 풀풀 이는 먼지 속으로 사라지는 소를 보자 갑자기 허전해졌다. 새 식구가 몇 년 동안 매달려 고생하던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나도록 섭섭했다. 더구나 덕길이 장가갈 때 쓰자던 것이었는데 아무런 용처도 찾지 못한 채 덜컥 팔고 나니 공연한 짓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후회마저 들었다. 그런 생각을 털어버리려고 읍내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바로 정류장으로 가서 버스에 올랐다. 흔들리는 차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도리어 갇힌 기분이 들어 더욱 답답했으며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마음이 착잡했다. 봄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푸성귀 하나 돋아나지 않은 황토빛 들판과 붉은 산허리가 왠지 황량해 보이면서 걷잡을 수 없이 심란해졌다. 숨이 막힐 것 같아서 여러 번 심호흡을 해야 했는데 결국 그는 두어 마장 앞에서 내리고 말았다.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따라 터벅터벅 걸었다. 차들이 이따금 흙먼지를 일으키며 오가고 바람에 스치어 오는 나뭇가지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 사방이 고요했다. 산에서 오는 새소리에 잠시 그는 고즈넉한 기분에 빠져들었다. 산모롱이를 막 도는데 어디서 이휘힝 하는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젠 발걸음을 떼며 앞을 보니 덮개가 씌워진 트럭 한 대가 산섭에 바짝 붙여 세워져 있고 밤색 가죽 잠바와 암청색 파카를 걸친 사내 둘이 고의 춤을 만지며 이쪽을 돌아보고 있었다. 이때 씌워진 뒷문 덮개가 펄럭이며 무엇이 허공을 휘젓다 사라졌다. 그제야 그는 조금 전에 그 소리를 깨달았다. 정필씨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웬 말이겨. 사내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또다시 덮개가 바람에 펄럭 하고 열리자 이번에는 허공을 휘젓는 말꼬리가 뚜렷이 눈에 들어왔다. 트럭 가까이 다가갔다. 어저께 장터에서 말을 본 이후 그는 말에 대한 야릇한 호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터인데 펄럭이는 덮개를 슬쩍 들춰보던 그는 아! 하고 소리쳤다. 짙은 갈색의 털이 간간히 빠지거나 윤기가 없어 거칠한 몸통하며 약간 검은 빛을 띤 갈기와 꼬리, 털이 헝클어져 봉둔한 발이 된 바로 그 장터의 말이었다. 사내들을 힐끗 쳐다보니 더욱 당황해하는 눈치였다. 정필씨가 물었다. 어제 아래 쇠전에 있던 말이 아니껴. 예. 아, 예. 이 말을 아시니껴. 쇠전에 있는 걸 봤제. 산니껴. 가죽 잠바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얼마 주고 샀니껴. 실은 산께 아이시다어. 말 주인이 쇠를 팔면서 억지로 끼와 팔자는 통에 구처 없이 싣고 왔니더. 그래도 금을 치긴 쳤시. 사기는 산 셈이시더만. 정필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말은 그렇게 억지로 떠넘기듯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아이고, 그런데 골치시다어. 산 짐승을 어데 내버릴 수도 없고
팔러 데리고 댕기자이. 죽을 지경이시다. 그렇게 살 사람이 없을라고. it기사 있제요. 물가규주라고. 언제 팔아도 팔기는 판이더. 얼마에 팔 생각이겨. 마음이 착잡하던 차에 실없는 소리나 몇 마디 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도 사내들은 귀가 번쩍 뜨였든지 냉큼 붙들고 늘어졌다. 사실라이겨. 어른요. 싸게 해서 고만 사가소. 순간 난처해진 그가 말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더니 암청색 파카를 입은 사내가 후닥닥 트럭으로 뛰어 올라가 말을 끌어내렸다. 정필 씨는 결국 그날 그 자리에서 지니고 있던 돈 50만 원을 몽땅 털어 그 말을 샀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간혹 엉뚱한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은 지금의 정필 씨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하여간 그는 졸지의 말 주인이 되어 소를 몰던 습관대로 말 뒤에서 느직하게 고삐를 잡자 가죽 잠바가 기겁을 하며 깨우쳐주는 바람에 말머리깨로 가 고삐를 잡고서야 말의 주인이 되었음을 새삼 깨달았던 것이다. 트럭 위에서는 그처럼 꼬리를 흔들며 올던 말이 정필 씨가 고삐를 쥐자 직수굿이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옮겼다.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새 주인을 살피면서 방울소리에 발걸음을 맞추는 듯하여 고삐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가슴이 뿌듯해졌다. 도로를 벗어나 마을로 들어가는 비포장길을 막 들어서려는데 뒤에서 요란한 오토바이 소리가 나더니 옆에 와서 찌입 하고 섰다. 트랙터를 모는 아랫마을 경민이가 놀란 음성으로 물었다. 도대체 이게 뭐 있겨? 보면 알잖는가? 뭐 하는 게 있겨? 그것도 모르는가? 지사 몰샤. 마을로 들어와서도 이런 투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어른 아이 구별 없이 격금내기로 찾아와 휘휘닥거렸다. 아이들은 막대기로 말을 직접 댔으며 어른들도 굳이 비웃음을 감추려 하지 않았으니 어떤 건 정필씨 쇠 팔아 말 사는 것 같다고 하는 말이 마을 곳곳에서 유행병처럼 돌기 시작했다. 누가 약간 엉뚱하거나 이치에 닿지 않는 언동을 하면 이처럼 정필 씨를 끌어들여 빈정거렸던 것이다. 그의 아내는 한술 더 떴다. 처음에는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하더니 이내 마을 사람들과 한통속이 되었다. 말을 무엇에 쓴다더냐고 물으면 말 타고 새 장가 간다이더 하고 갈깔대며 웃었고 말이 늙었다면 말이 죽으면 말총으로 갓 만들어 쓰고 양반질 하면 되잖니껴 하고 받아 넘겼던 것이다. 또 난처한 것은 당장 먹일 사료였다. 풀이나 뜯어 먹이면 된다는 사내들의 말과 TV에서 자주 보는 광활한 초원을 떠올리며 먹이 걱정이라고는 조금도 하지 않았는데 이 날씨에 풀이 어디 있는고? 토끼나 풀만 먹고 살지. 이런 큰 짐승이 어째 풀만 먹고 산단 말인고. 이 사람아. 하는 청산 노인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이다. 이처럼 난처한 처지에 놓인 그가 용기와 위안을 얻은 것은 언젠가 서울 어느 대학에서 왔다는 학술 답사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리고 나서부터였다. 교수 두 사람과 10여 명의 남녀 학생이 와서 그의 집 옆에 텐트를 치고 있었는데 중년이 약간 넘어 보이는 교수의 말에 의하면 천수백 년 전 고구려와 신라가 이 지역을 두고 영토를 다툴 때 수많은 전투가 있었던 곳이라는 것이다. 신라와 고구려가 중령을 사이에 두고 다툴 때 주된 길목은 역시 중령이겠지만 강원 함경도 쪽 고구려가 경북 내륙으로 쳐들어오거나 안동 상주 쪽 신라가 북부 동해안으로 진출할 때는 중령을 택하지 않고 다른 길을 택했을 것이니 여기가 바로 길목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 여기가 신라와 고구려의 격전지라는 게지요. 그러면 저 높은 제를 넘나들면서요. 그렇겠지요. 이 아래 넓은 땅 어디쯤, 이 제를 넘어 강원도 개활지 어디쯤에서 소규모지만 전투가 잦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옛날에는
물길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했으니까요. 여기서 고구려 무사와 신라 활행이가 싸웠다고. 이 땅에 나서 평생을 살고 있는 정필씨로서는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사실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상대편으로 붙들려 가기도 하고 상대편이 붙들려 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 충돌하며 어울려 살았겠지요. 여서 살기도 했다. 그렇다면 여기 사는 우리는 모두 고구려 무사나 신라 활행이 후손이란 말이죠. 예, 자랑스러운. 당시에는 무심코 듣고 말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고구려 무사와 신라 활행이 이 땅 위에 말발굽 소리를 남겼다는 것이 예사롭지 않은 인연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정필씨는 형언할 수 없는 감동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의 눈에는 만주벌을 달리는 벽화 속의 고구려 무사와 수려한 얼굴을 하고 산천을 유람하는 화랑의 모습들이 수없이 어른거렸다. 그러면서 아랫마을 앞 넓은 들판에 수많은 말대들이 뒤엉킨 모습이 어른거리면서 말발굽 소리가 어지럽게 울려왔던 것이다. 자기의 먼 할아버지가 말을 타고 달리던 무사라고 생각하자 말을 먹이는 정필씨의 손에서는 바람이 일었다. 쇠죽 재료에 콩을 듬뿍 넣어 큰 가마솥에 한 솥 가득히 말죽을 쑤었다. 다행히 말은 먹성이 좋았다. 며칠 동안 양껏 주었더니 개눈 감추듯 했다. 솔로 털도 자주 빗기고 갈기며 꼬리를 손질해 주었더니 몸 전체가 한결 실팍해지고 윤기도 도는 것 같았다. 며칠 뒤 말을 해바라기 하기 위해 어두컴컴한 마구간에서 끌고 나와 사림문 밖 감나무에다 비끄럼했다. 며칠 만에 바깥 구경을 한 말은 한참 고갯짓을 하다가 두 앞발을 쳐들어 보이고는 선체로 뛰는 신용을 해보였다. 내 발을 질서 있게 자죽거리는 모습을 보고 있던 그는 그러면 그렇지 하고 말의 등어리를 툭툭 쳤다. 그제야 왜 자기가 이 말을 샀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말을 보는 순간 그는 문득 깨달았다. 그는 분명히 보았다. 광야를 질풍같이 달리는 엄청난 힘과 날렘, 높은 벼랑과 깊은 물을 뛰어넘는 놀라운 용기와 돌파력, 핏빛 땀을 쏟으면서도 천리를 내달리는 한열마의 지구력, 말 본래의 모습, 그 원형이 문득 떠올랐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통하여 어떤 충동적인 힘과 넘치는 패기가 내부로부터 꿈틀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닫던 광야도, 갖가지른 벼랑도, 넘실대는 물도 모두 사라진 이 메마른 대지에서 할 일을 잃은 채 천대와 주림에 허덕이다가 쇠장터 구석에서 주눅이 들어 직수굿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거나 트럭에 실려 끌려 다니는 것은 말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고. 또한 그는 속으로 지금의 자신이 진정한 내가 아니라고 외치고 있는 것도 깨달았다. 자신이 한낱 농부로서 농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꿈도 열망도 없는 초로의 시골 사나이로서 일생을 너무 평이하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진정한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꿈도 용기도 없이 36이 되도록 장가도 가지 못하고 비슬거리는 것 또한 덕길이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도. 말로 상징되는 그 모든 것이 그는 좋아졌다. 특히 아랫배를 미세하게 흔들던 그 검고 강렬한 힘은 그를 전율케 했다. 이제는 소를 팔아 말을 산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 말을 어지 소에 비긴단 말인가? 그 미련한 걸음새며 걸핏하면 드러눕는 한심한 태평스러움이라든가 하품조차 끼어들 수 없는 느리고 긴 금속성 울음에다 시도 때도 없이 새김질에만 열중하는 식탐 따위가 어찌 말에 비교된단 말인가? 저 말을 보라. 내 발은 빠르고도 날래며 다리는 청동으로 깎은 양 힘차고 허리는 견고하기 들보 같으니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 이기는도다. 영리하기 육축의 으뜸이라 주인의 뜻을 알아 달릴 때 달리고
멈출 때 멈추며 뜻이 굳세어 주인을 섬김에 목숨을 돌보지 않는도다. 그 울음소리는 목관악기처럼 높고 맑고 부드러워서 구름을 뚫을 것이요 내 발로 지축을 두드리면 그 울림은 마침내 궁룡에 이르리라. 한 번 앞발을 높이 쳐들면 단숨에 산을 넘고 물을 가로지르니 천하를 종횡하는 영웅호걸과는 하루 천릿길을 기꺼이 달리는도다. 물 위에 비친 흐르는 구름을 바라보면 문득 발길을 멈추니 산천을 유람하는 가난한 선비와는 붉은 가을 단풍 앞에서 머물도다. 옛날에는 그를 거가에 먹이면 우렁찬 청도 소리를 귓전에 두고 호기당당하게 임금의 앞길을 인도했으며 수령방백의 부임 행차에서는 기구도 장대커니와 알성급제 장월랑의 3일 육아와 새신랑 초행길에는 방울소리도 영롱하였도다. 예로부터 후세의 이름을 남긴 명마가 무수하니 적토는 관왕을 따라 하루의 천리를 내달았고 오추는 오강에서 패왕을 잃고 울었다네. 주모광의 팔준마는 역대 화공의 화제이며 이태조의 팔주는 용비어천가의 한 구절이 되었도다. 노기상제는 최영 장군의 충절을 도왔으며 김유신의 애마는 천관녀 찾아가다가 머리를 베이었도다. 이 모두는 백낙이 없더라도 일찍이 준마의 반열에 설 기상을 가졌으나 영웅 혹거리 간세의 소산이듯 말마다 다 준마일 수야 있겠는가? 비록 이 말이 준마는 아닐지라도 말은 어디까지나 말이니 어찌 소에 비길 것이냐? 그래, 우리 한번 달려보자. 지금 여러분은 유튜브 채널 서지원의 문학광장 안에서 월화말 타신 당신이라는 단편소설의 중간 부분을 읽으셨습니다. 모두 3부로 나누어 편집된 이 단편소설의 끝부분은 3의 3으로 표시되어 있사오니 마지막까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